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이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한국 시간 기준 13일 오전 6시부터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해당 건은 이번 주 내에 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수정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하원 역시 정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셧다운이 해제될 경우 각종 경제 지표가 수년되어 발표될 거란 전망입니다. 시장은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되면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5만 명 정도 감소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를 통해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9월 8만 5천 개에서 10월에는 5만 개로 감소했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퇴직 연기 계획이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보고서에는 구인 고용 시장에서 공급 부족 추적 지표가 계속 하락했다며 새로 구축한 추적 지표에서도 최근 몇 달간 해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도 미국의 일자리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DP는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 예비치가 주간 평균 11,25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10월에 진행된 것으로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주식 총 3,210만 주를 매각해 약 58억 3천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것은 물론 91억 7천 달러 규모의 T-모바일 지분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일련의 매각이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것이 AI 산업의 가치 하락 우려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0월에서 12월 한 분기 동안 오픈 AI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225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305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오늘자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지분 매각 자금이 AI 관련 투자에 다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최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공격적인 AI 투자 기조가 재확인되며 엔비디아의 내년 매출액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로 AI 칩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 칩 분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 중신거지의 생산품을 화웨이에 우선 배정되도록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자국의 AI 칩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밀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초당파 싱크탱크 진보연구소 연구원 사이프카는 예상치를 5배로 높여도 중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고평가된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스닥홀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금들이 헬스케어, 소비 재단에 몰리면서 다우는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만 이 셧다운이 계속해서 종료되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의 경우에는 이 통계청이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의 향방과 더불어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무려 투자 30년의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기가 좀 걸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최장에 역시 트럼프는 그 셧다운을 몰고 다니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1기 때도 한 달이 넘게 셧다운을 일으켰다가 또 이제 이번에도 2기 때 그죠? 한 40일 넘게 셧다운을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셧다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당히 하방의 압력을 조금은 제한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겠죠. 자, 그리고 12월에 이제 FMC 마지막 2025년 12월 FMC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바라봐야 될 게 이제 물가 관련, 고용 관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자, 그나마 얘기는 다음 주에 그죠? 내일 새벽에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고 이제 트럼프가 최종 사인한다 그러는데, 자, 현관의 얘기는 다음 주에 비농업 관련 지표가 일단 발표를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지만 이제 주말이 되고 나면 주간 정면에서 정확히 일정이 나오겠죠. 자,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도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11월 달 말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12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FMC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CPI, PPI가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죠. 그죠? 12월에 금리 인하. 근데 10월 달에 파월이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자,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금리 인하하는데 이 리스크가 있다.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언제를 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용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죠? 우리 역설적으로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면 그 키 열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비농업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비농업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셧다운의 분위기로 해서 미국 상승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결국 우리 시장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죠. 매주 목요일 하니까 미리 온라인 강연회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자막 반드시 보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내일 온라인 강연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시간 오늘 또 알차게 꾸며 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천명 마스터님,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계시죠. 이제 셧다운 이후에 나스닥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관한 정보들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내일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흐름과 전략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투심은 개선이 됐지만 고평가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간밤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개장 전의 흐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한 방향 없이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8분경에는 25,812포인트 선까지 올라서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56% 정도 상승한 25,7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증시의 향방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10월 달에는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서 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1월에는 유독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이 나스닥을 비롯한 뉴욕 증시의 향방을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재료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 네. 결국 오늘 주제가 이제 결국에는 과연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열쇠는 바로 이제 두 개 있겠다, 두 개 음. 지표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번 즐겁게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자, 항상 제가 뭐 수요일마다 나오는 거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자, 12월까지 산타랠리가 아까 이어지는 지표가 뭔지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거의 10월, 11월도 이제 반바퀴가 왔잖아요. 그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되면 그죠? 어느 정도 2025년 마감이 됩니다. 또 이걸 또 우리 시청자님 잘 아셔야 돼요. 자, 12월이 되면 그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즉 무슨 얘기냐? 세력가들이 어느 정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2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한 달 정도만 상당히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그 안에 빨리 어떤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두 개의 지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측의 요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미국 정부, 그죠? 뭐 트럼프 재무장관 베선트가 항상 얘기를 했죠. 자, 관세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꺾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피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4월 달에 관세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 4월 달부터 그죠? 계속 4월 달에 2.3%. 여기 CPI입니다. CPI. 2.3%, 2.4%, 2.7% 계속 지금 3%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이제 셧다운이 되고 나서 CPI 관련 지표들이 보통 달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에는 어땠어요? 셧다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10월 24일 날 발표가 됐죠. 자, 일단 예상보다 뭐 조금은 그쵸. 이때도 안 좋 3%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계속 관세바 이슈 때문에 CP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베선트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 얘기가 자,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담보 모기지론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번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거는 내려간다 치죠. 자, 근데 그 서비스 물가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죠?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사람들이 되게 자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코인이 됐든 골드가 됐든 주식이 됐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죠? 내려간 것 퍼센테이지 토탈로 따져보니까 결국 숫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봐야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알 수가 없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주에 PC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된다면 자, 베선트가 하는 말, 트럼프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에 PC가 나온다면 이거 정확히 보시고 이게 과연 숫자가 예상보다 어떻게 돼요? 낮게 나와야 되죠. 낮게 나와야지. 높게 나오면은 얘기가 베센트나 트럼프 하는 얘기가 완전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이제 성장률이죠. 성장률. 지금 이제 저번에도 또 베센트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지금 일부 부분에서 서민 경제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볼 수가 있다. 이유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쪽이 안 좋다. 이유는 뭐예요? 금리 연준이 안 내려서 그렇다. 니네가 금리를 내려준다면 다 서민까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번에 10월 달을 지나고 이제 이 뭐죠? 그 베센트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야, 왜 금리를 네가 안 내리는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 안 내리면 지금 이 침체 일부분의 침체가 되게 확대가 돼서 완전히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애틀랜타 GDP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3분기 GDP가 현재 4% 찍고 있어. 4% 찍고 4%. 그죠? 지금 중국 GDP가 5%대 조금 뭐 4.5% 5%도 사이인데 자 지금 이 정도면요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나요? 좀 말이 안 맞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뭐예요? 지금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10월 달에 또 그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QT 종료하겠다. 종료할 시점이 왔다. 결국에 시장에 돈을 풀어 제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한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GDP가 이 지난달보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3%대만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죠?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노 랜딩이죠. 노 랜딩 없이 계속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 그럼 투자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주식도 사야 되고 해외 선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 과거 우리 2020년 초 팬데믹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뭐 엄청났죠.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실업률이고 뭐 경제고 박살 났잖아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그때 투자했던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해외 선물, 주식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때가 원인이 뭐였죠? 유동성이죠. 돈이 풀렸죠. 그럼 지금도 돈이 풀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하고 이 투자라는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나스닥은 상승할 여력. 이 꼴은 뭐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대한민국 주식도 덤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좋게 조성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한국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뭐 코스피 5천 이상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까 말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그다음에 GDP를 보시면서 우리 연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거 번외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그죠? 자, 일단은 요즘에 골드에 대해서 또 다시 핫 이슈가 좀 생겼어요. 지금 우리 골드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 갑자기 또 UBS에서 또 1, 2년 안에 5,000달러 찍는다. 자, 이건 너무나도 먼 얘기 같고, 다시 상승의 분위기는 조금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줘요. 왜? 자,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죠. 값어치가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 골드도 거기에 한 몫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밑에가 요 빨간 게 61선이에요. 61선. 그죠?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쭉 한번 빠졌다가, 그죠? 10월 한 중순경에 쭉 빠졌다가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21선 밑에. 횡보를 이제 한 일주일 넘게 하다가 다시 한번 장대봉이 나오면서 월요일날 장대봉이 나왔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 계속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61선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자 올라가는 게 뭐 저번처럼 이게 8월 말부터 계속 그냥 원회로 쭉 올라갔죠.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자 근데 이렇게까지는 올라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신기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뭐 뉴스들 보면서 뭐 금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런 걸 단순하게 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장기적인 포지션보다 뭐 돼요? 단기적인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약진해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골드 판매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골드바 산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 선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왜 해외 선물 골드 상품이 있으니까, 그죠? 현물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ETF 그런 거. 그래서 선물, 해외 선물 하시면서 약진해가면서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이 나스닥의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이 산타랠리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GDP에 대한 지표 그리고 PC를 통해서 과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나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골드와 관련해서도 다시 상승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 일봉상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현물보다는 선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 상세하게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신데요. 방송 이외에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기술적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은 일간 기준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총 12개의 지표 가운데 4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가 나왔습니다. RSI, MACD,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모두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마스터님의 전략, 팻말로 먼저 만나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시그널 주셨네요. 현 시점에서는 매수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 셧다운, 그죠? 셧다운, 그죠? 셧다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은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뭐 나스닥이 결국에 이제 뭐 계속 AI.com, AI 버블에 대한 이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대 이슈가 동시에 하락을 하면 얘기가 되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어제? 다운 혼조였죠. 올랐죠. 네. 그죠? 올랐기 때문에 어제 근데 해외 선물은 다 올랐어요, 솔직히. 근데 네. 증시만 그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의 차익실에 대한 매물이 출여가 됐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자.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오늘은 이제 쉬어가면 안 된다. 다시 위로 가자. 뭐 그런 전략.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 투자를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1차적으로 해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죠. 지난주에 종가 기준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그죠? 오늘 빼고 이틀 남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표들이 좀 제가 보기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지표들이 좀 좋게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죠? 지난주에 고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주봉입니다. 주봉. 갈 수 있는 여론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그 FMC 12월에 열리기 전까지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 연설이 많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준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금리에 대한 발언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튀어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금시는 이 나스닥은 뭐 미국 주식은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 뭐 거의 지난주 몸통에 딱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오늘 빼고 이틀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가를 깨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하고 61선하고 어떻게 돼요? 이격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이동평균선의 이 이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이동평균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이동평균선 알아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추세를 알고 장기적인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너무나도 중요하다. 모르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어딜 보고 앞에 자막 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격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확실히 남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도 똑같습니다. 가만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땠어요? 11월 7일이죠. 61선까지 곤두발 쳤었어요 여기. 근데 정확히 이평선은 답을 줍니다. 이평선은 뭐냐?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61선이 지금 어떻게 가만 아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61선이 우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우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일봉 캔들이 여기서 타치 딱 하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무슨 패턴이 나왔다? 망치 패턴이 나온 거예요. 망치는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위에서 세력까지 끌어올리는 캔들이 바로 망치형 캔들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계속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21선하고 5일선 수렴이 되면서 골든 크로스로 가려가는 그런 진입에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번 주가 오늘 뭐 좀 있으면 이제 6분 있으면 5분 있으면 이제 개장이 되는데 미국 개장이 되는데 오늘 뭐 호재가 발생한다면 그래요.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26,000을 타치하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6,000을 안 차가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여력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 다음 주에 뭐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표 관련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도 물론 안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은 왜 좋은 거예요? 안 좋게 나와야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왜? 10월에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FOMC 때. 고용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 하는 거야. 내가 뭐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먼저 선제 대응을 해. 미리 어나운스를 했죠. 자, 여러분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더 좋은 거 뗀 거지. 그러면 시장은 야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또 한 번 하는구나. 그럼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6,000 레벨이니까 거기가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진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안 열려갖고 잠깐만요. 한번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25,780 정도가 돼요. 25,780. 25,780. 그죠? 25,780에서 지지 받아주면, 그죠? 지지 받아주면 여기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다? 120% 구간이에요. 여기 지지를 해줘야 돼요. 120% 지지. 예,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속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나스닥 선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도 짚어봤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진입가 25,780짜리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 세워주셨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정보 참고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와 관련한 시세와 전략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은 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에 따른 투심 개선으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골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특별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22시 10분경 4,128달러 선까지 떨어진 뒤 이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면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53% 상승한 4,13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4,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 선물인데요. 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12개 지표 중 8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가 역시 떴는데요. 6개의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알,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까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전략들 체크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마스터님의 팻말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역시 골드가 다시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서두에 이제 뭐 시향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네. 아주 그런 뭐 올라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자, 일봉입니다. 일봉. 죄송합니다. 네. 자, 일봉도 자, 5일선이 이제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진입이 써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왜? 자, 이평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21선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거는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이따 장이 열리고요. 4초 남았네. 자, 이따 장이 열리고 나서 얘가 일봉이 아주 장대봉을 만들어 준다면 21선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잘 보시고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지 돌파하는지를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21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상향을 해줘야지 좋겠죠. 우상향은 매도니까 우상향하는지 그거로 관전 포인트 보시고 그런 방향이 오늘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까지 계속 골드는 매도보다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 개장이 됐는데 오일은 좀 이따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골드와 관련해서도 전략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매수 전략을 주셨고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뉴욕 증시 개장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23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주에 대한 고점 우려 속에서 낙폭을 보였던 기술주들이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흐름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살펴보면 어제는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0.1% 약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외 애플의 경우에는 어제 M7 종목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0.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소프트뱅크 측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에 낙폭이 컸었습니다. 지금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0.9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과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 지금 0.1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0.3%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1%대 낙폭을 보였던 테슬라인데요. 이 중국 시장에서 수출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투심을 약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구글과 메타도 살펴보시면요. 네, 구글은 지금 시점에서 0.5%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고 메타는 0.03%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시장 대체적인 흐름들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 선물과 관련해서는 수익 날 수 있는 타점들 잠시 후에 바로 짚어보시죠.
네, 해선시대 개장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골드와 관련한 전략들 확인해보고 있었는데요. 개장 후에 골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마스터님과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개장을 하고 왔는데 0.46% 정도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자리값 어떻게 저희가 설정하면 될까요? 네, 아까 갑자기 이제 본정하느라고 자리값을 못 드렸네요. 그죠? 네. 자, 자리값 빨리 드리고 이제 골드 오일 봐야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4132가 되네. 4132, 4132,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아 여기가 61선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쌍바닥에 나가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아직 5일선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캔들이 좀 움직이는데 4132에서 지지 받아주면 수익을 매수 관점입니다. 매도가 아니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지니까 여기까지요. 네, 골드와 관련한 전략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매수 관점으로 4,132달러 지지를 확인한 후 매수하는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시세와 전략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 종료 가능성에 수요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오일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는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개장을 한 이후인 23시 34분경 59.38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현 시점에도 2.69%대 낙폭이 깊습니다. 59.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5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12개의 지표 중 5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인데요. 총 9개의 지표입니다. RSI,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전략 팻말로 먼저 만나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시그널 주셨네요. 지금 시점에서 역시 고점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고점이 한참 전에 나왔죠. 그죠? 너무 네. 많이 내렸는데 어디까지 내릴지는 뭐 제가 밤새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자, 그 시향적으로는 딱 하나죠. 계속 뭐 트럼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2달러 시대를 볼 것 같다. 갤런당, 그죠? 자, 근데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베네수엘라하고 좀 상태가 또 미국하고 뭐 이제 전쟁까지 간다는 뭐 얘기가 있으면 이제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일단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시향적으로 어떤 이제 계속 아까 이제 베선트가 또 했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휘발유가 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아까 2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일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도 마냥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오펙 플러스가 이 기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걸 마냥 내려가도록 지켜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감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 일단은 10월가 분위기는 일단 하방 분위기인데 뭐 지금 일본 보시다시피 내려가는 것도 팍팍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죠? 자, 가만 보면 9월 달이죠. 9월 달 이제 9월 9월이 아니네. 10월 20일 날 뭐 55달러까지 내려갔다. 다시 60달러까지 올라왔다. 60달러고 55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진폭이 세니까 마냥 또 매도를 보시지 마시고. 근데 이게 또 입고로 더 저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중국 아까 뭐 AI 칩셋의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이제 항생을 잠깐 보니까 지금 야간장 일단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장이죠. 요거하고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요. 예, 결국엔 중국이 경제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일 항생도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팁으로 좀 내일 오전에 항생 하시는 분들 팁으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지니까 드릴게요.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건 뭐 끝이 안 보이네요. 이거 완전히 5분 뭐 이거 완전 원해인데. 자, 일단은 쭉 일단 보자고요. 5960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 저항 받아주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59.60에서 저항 시 매도로 접근하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정말 상세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이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또 보조 지표, 이동 평균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오늘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 보조 지표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기술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결국 이동 평균선이죠. 네. 예. 자, 이동 평균선을 이제 선행하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말고 보조 지표들이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래서 다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잘못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조 지표 잘못 사용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드리는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걸 차후 매매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디테일하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디테일 좀 떨어질 수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그죠? 입장하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 평균선임보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선행하는 보조 지표 바로 뭐냐?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MACD 오실레이터. 그죠? 자, MACD 오실레이터는 미국에 있는 세력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조 지표 중에 유일한 보조 지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실레이터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볼 거 없습니다. 오늘 강의의 팁은 뭐냐? 시그널이다. 시그널. 자, 시그널. 시그널 이꼬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똑같잖아요. 이평선. 그죠? 이평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그널 선이 있는데 얘도 매도가 될 땐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매수가 될 땐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면 선행하는 지표구나. 이평선 선행하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내가 알면 되겠구나. 그 정도에는 아실 게 전혀 없겠다 말씀드리고, 단타 시 매매 적중률 제가 30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90% 이상의 확률은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 이상이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항생 차트 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미국장은 프리장부터 출발하잖아요.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됐으니까 8시부터 시작을 하겠죠. 서머타임 때는 7시에 시작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프리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유일하게 제일 빨리 움직이는 그게 바로 뭐다? 항생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생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 선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포도로 보면 국내 선물보다는 항생을 많이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생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늘 공부할 주제 MACD 오실레이터가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고 어떻게 장 마감이 되면 수렴을 분명히 하게 돼 있잖아요. 모이게 돼 있잖아요. 왜? 끝났으니까 장이. 그죠? 자, 이제 발산하는 어느 시점이 되죠. 그때 이제 장이 열릴 때 발산할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걸 바로 표시해 주는 게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그 역으로 따져서 MACD 오실레이터의 막대가 있는데 이걸 히스토그램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얘 이꼬로 거래량이다. 이게 이제 막대가 계속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 어때요? 높이가 높아진다니 그만큼 매수의 거래량에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물스물 계속 살아나면서 이 검은 선이 있어요. 검은 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영선이에요. 영선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가만 보세요. 얘도 5일선도 우상향 동일한 방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얘가 미리 선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호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매매할 때 여기서 진입을 보통 많이 하죠.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 선에 신호를 줬어요.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또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씀 시그널 선이 정확히 나와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그러면 영원한 원인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지점에서 한번 쉬어간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면서 시그널선이 줄어드는 그 변곡점이 생기는 이 지점, 매수로 바뀌는 지점, 이 지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상당히 똑똑한 보조지표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만 또 이걸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또 보조지표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공부한 대로 자, 가만 큰 그림적으로 가만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손실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왜 손실을 많이 당할까요? 자, 매수도 갔는데 갑자기 음봉 나오고 또 여기서 음봉이 중간중간 많이 터지죠. 그럼 여기에 영매매 많이 물릴 경우가 있어요. 왜? 캔들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뭐 심리로 캔들 보다 보니까 야, 음봉이면 매도, 양봉이면 매수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평선 중요해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지키고 있는 거 60일 이평선.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선이 바로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매수,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이동평균선 방법이 되겠다.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이때 매매 안 하고, 그죠?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작은 건 뭐예요? 아까 MACD 거를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라고 했죠? 이건 거래가 거의 안 터지면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의 공부는 뭐가 있어요? 잦은 매매를 안 하게 되고 확실한 구간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이 MACD 오실레이터 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배워봤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셨던 전략들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골드가 또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수익이 났네요. 정확히 네. 타점에서 수익이 났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고 내일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그거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주셨던 전략들 다시 핵심만 모아서 만나보시죠.